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삶의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와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죠. 또한 상대방에게 옳은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발견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지 기대해 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을 설계하는 첫걸음이다입니다. 어느 날 일상에 쫓기며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의 계기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가 끝나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 순간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고 동시에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날 우연히 시청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과 명예를 쫓아 바쁘게 살아왔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 후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며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최근 몇 년간의 내 삶을 되짚어 보았다. 직장에서의 성과와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관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언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명언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과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의 진정한 열망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꿈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었지만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교훈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 이제 나는 매주 한 번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 시간에는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나는 점차 나의 진정한 열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바쁘게만 살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게 될 때 일에는 지장이 가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균형에 있었다. 나는 일과 개인적인 시간을 조화롭게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 작업이 쉽지 않았다. 매일 쌓여가는 업무와 마감일에 쫓기다 보니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먼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각 업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때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였다. 이 매트릭스는 일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방법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나는 내 업무를 시각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처음에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미루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이 일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나는 점차 나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포기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포기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중 일부는 일과 가족을 위해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것은 더 큰 행복이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얻어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점차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찾게 되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며 덜 중요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는 법을 배우면서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지며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이며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늘 듣고 노력했지만 50대 후반이 되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든지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30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오면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자 집안의 소음이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저는 갑작스러운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저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경로로 퇴근하며 주말에는 늘 같은 장소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그러나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변화와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열정과 호기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가는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대신에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저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아내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아내와의 소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등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일해온 만큼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지해주고 저 또한 아내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며 저도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되찾고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저는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요청하기 전에 옳은 말이라도 할 필요 없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 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제는 옳은 말이라도 할 필요 없다. 요청하기 전에 조언하지 말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50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식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의 계기는 제 딸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전공이 좋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저의 조언을 듣고는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의 말이 오히려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는 데 집중해왔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왔지만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딸과의 대화에서 느낀 것은 제가 그녀의 감정이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던진 조언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딸이 저에게 기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들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의 생각은 어때?
무엇이 가장 고민이니?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제 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조차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지 않을 때 제가 던진 질문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딸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던진 질문은 그녀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일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소통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상대방은 질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의 상태와 필요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은 더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딸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통의 본질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감사합니다.